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미국장 급락의 영향으로 아시아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글로벌 흐름과 약간 좀 엇박자를 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뭐 중국에 엄청난 호재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약간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좀 설명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월요일 날인가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죠? 예. 25일부터 해가지고 뭐 5%씩 폭락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미 그죠? 단기낙폭 과대에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중국장 이런 흐름들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뒤통수를 맞는 그런 예시거든요, 이게. 중국 투자자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와, 지지선 여기죠? 여기 중요한 지지선인데 여기가 붕괴되고 나니까 장대음봉이 튀어나오고 폭락을 하고 다음날 이 정도 하면 반등하겠지 싶었는데 다음날도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미국장을 봤는데 미국장이 3% 폭락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개인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어두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급반등이 튀어 올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진짜 흔하게 보이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생물 같은 거기 때문에 꼭 저럴 거야 뭐 항상 저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뜩이나 한국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이 폭락을 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한국도 저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시아장에서 자주 보이는 저런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런 중국장의 급반등이나 이런 게 나름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중화권 증시가 뭐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빠졌죠. 예, 이유가 있어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간 중요한 건 중화권 증시가 이제 그 최근 이번 일주일, 이번 2주일 정도 어떤 하락의 대장이었단 말이죠. 하락의 대장이 예, 얘네가 하락의 대장이었는데 대장이 오늘 빠지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 투매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그죠? 뭔가 글로벌 자금 시장에 글로벌 주식 시장에 뭔가 어떤 하방 경직성이 생기려나 이런 생각 정도는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물론 그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항상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치기 때문에 뭐 일봉이 어떻고 저쩌고 매일매일 봉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예. 매일매일 봉 하나를 분석의 기준으로 놓고 보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추세라고요. 추세. 저점과 저점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 연결해라. 그러면은 어떤 추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추세라는 거는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속임수가 나오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추세를 좀 집중을 하면은 예, 좀 헷갈리는 게 줄어들 수 있다. 어쩌면 생각하는 게 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또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예를 들어 한국장이 급락을 했어요.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야 이제 오늘 밤도 미국이 폭락하고 유럽이 폭락하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쨌든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오늘 한국이 빠졌다고 오늘 밤에 반드시 유럽이 빠지고 반드시 미국이 빠지고 그러란 법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영상 적어놨던 것처럼 아침 영상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 미국이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항을 테스트가 아니고 지지력을 테스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력을 테스트한다는 거니까 이 뭐 추가적인 하락 이런 거보다 일단은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안 좋았던 아시아장 분위기와 다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하락을 멈추고 일단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지금 이렇게 시세판에 보여지는 이런 숫자들이 사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남들 뒤통수 치는 그런 움직임 뭐 하여튼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뭐 한국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뭐 유럽이 꼭 하락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전부 다 각각 제각각 독립적이고 제각각 다른 이유를 갖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런저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중국 봤으니까 위안화 좀 바로 볼까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멈췄죠. 물론 이게 쉽게 꺾일 모양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큰 추세가 큰 위안화 강세 추세, 연 단위로 이루어진 이런 강세 추세가 처음으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데 큰 그림 한번 본 거고요. 최근에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고점은 여기 어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어젯밤 달러 급등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속 그 증시가 안 좋고 계속 뭐 세상이 좀 뭐 뒤숭숭하고 이러려면은 아마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고 뭐 중화권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걔네가 조금 이제 그죠 움직임에 좀 제동이 걸렸어요.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다음 주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생각난 김에 이야기해드리자면 다음 주 휴장이 뭐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잠시만요. 여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이벤트 휴장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5월 5일날 목요일날은 쉬죠. 이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중화권 증신 그래서 다음 주에 휴장에 들어간다라는 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증시 일정을 좀 이야기해 드렸고 다른 나라들 그죠? 뭐 정상적인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었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따라서 반등하고 있었고 미국 따라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저점, 고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뭐 잘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일본이 별로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지켜본 거고. 자, 한국장 같은 경우 이제 자 오늘 한국장 마감을 좀 보려 하는데요. 한국은 오늘 그죠? 오늘 좀 변동성이 터졌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구간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이라는 자리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는 지지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그래서 실제로 커져서 급락을 하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343이죠. 대충 344라고 하면 맞겠네요. 344 부근에 어떤 약한 뭔가 지지력 같은 게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일단 살짝 확인을 하긴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제 V자 반등한다 이런 게 아니고 추세는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반등하고 이게 아니고 여전히 일단 하락이 진행 중인 거예요. 다만 개파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 하락을 약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오늘 개파락 심하긴 심했어요. 개파락 한 방으로 5일선과 이격 혹은 뭐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간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죠? 분명히 오늘 낙폭이 작았던 건 아니에요. 오늘 낙폭이 컸던 거예요. 시가의 낙폭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뭐 살짝 낙폭을 좀 줄였다 장중에 반등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은 일단 그대로 가긴 갑니다. 얘가 코스피가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슈팅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미 350을 깨기까지는 힘들지만 350을 깬 이상은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340이란 자리를 제 생각에 한 번 정도는 좀 터치를 하든가 아래 꼬리가 됐든 뭐 몸통이 됐든 어떻게든 한 번은 터치를 해야 그제서야 이제 조금 좀 의미 있는 반등 혹은 뭐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340을 터치하지 않고 물론 그냥 반등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이 340짜리는 한 번쯤은 터치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 같은 경우 이 보면은 시장이 확실히 아래쪽으로 좀 확 그죠?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좀 쏠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뭐 거래량 같은 거 하고 풋옵션 수급 이런 걸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차트 한번 켜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유구한 어떤 지난 거의 한 1년 됐죠. 이렇게 움직인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유구한 전통과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꼭 이 하락의 피크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섰죠. 이런 것들 대충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해요. 시장이 굉장히 친절해. 이 자리는 조금 좀 아리까리하네요. 이 자리도 좀 아리까리하고, 그래도 뭐 이 자리는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패턴이 좀 뻔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바닥 자리에서는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비교적 일정하게 어느 정도가 나와요. 선물이 대략 뭐 46만, 45만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런 점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물론 기술적 분석, 정석적인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뭐 대량 거래의 장대 음봉은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현실은 굉장히 다르죠. 대량 거래의 장대 음봉 떨어지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슬슬 이제 또 그런 삘이 또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40만 이런 것까지는 아직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평상시와 다르게 슬슬 증가하려는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좀 거래량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동그라미 쳤던 부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이 개인들의 풋옵션이 많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돼요. 오늘 거래량은 많이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코스피가 풋옵션 쪽에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82억이 찍혔는데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지켜보지는, 뭐 일일이 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급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어떤 직전 그 어떤 중요한 저점 자리, 의미 있는 저점 자리들의 풋옵션 수급을 한 번씩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80억 정도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하락이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좀 많이 좀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긴 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340 정도는 어떻게 한번 테스트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80억인데 뭐 80억 나왔기 때문에 반등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락이 조금 좀 세게 가고 있다, 하락이 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80억이라는 숫자, 물론 내일 모레 이 숫자가 더 커지면서 더 좀 누적돼야 시장이 진짜 급반등을 하거나 좀 안정적인 바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숫자들 오늘 등장했다는 거, 슬슬 그죠? 이런 좀 큰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지금 숏포지션 추격하면 재미없다, 이런 거를 최소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그런 신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340이란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잖아요. 그냥 지지선도 아니고 엄청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 중요한 자리까지 3포인트, 4포인트 정도까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지지선 부근에 가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숏포지션이 축소가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봐라, 이거 하락 추세에 하락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불타기를 한다 하면서 한 숟가락 더 얹으면, 물론 불타기의 관점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별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특히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한국은 박스권, 그죠? 한국은 박스권이다. 박스권 하다가 쿵, 박스권 하다가 쿵, 박스권 하다가 쿵, 박스권 하다가 쿵. 대부분 하락이 보면 뭐 3일천하, 4일천하예요. 길게 가봐야 뭐 한 진짜 2주 빠지거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하락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좀 짧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거래일째 신나게 지금 한 5거래일쯤 됐죠, 하락한 지요. 금방 또 재미있는 시간이 끝나고 금방 다시 또 박스권으로 해서 또 340, 350 또 더러운 박스권이 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당장 막 엄청난 폭락을 하면서
난리가 날 그럴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예. 뭐 5월달에 FOMC 회의를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다시 뭐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신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어떤 뭐 대기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긴축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막 2020년 3월 달처럼 막 그런 거를 기대하시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 약간 좀 제가 찬물 끼얹는 소리를 좀 일부러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어떤 기대하고 이럴 자리가 아니고 숏포지션은 좀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들 뭐 계좌 평가액들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을 텐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찍혀 있던 그 최대 수익금이 그게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기분 좋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기분 좋아하는 거는 인정하는데요. 투자자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나의 생각이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팔기 전까지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떤 추세가 진행 중이니까 지금 그거를 엄밀히 따지면 뭐 청산하고 완전히 뭐 처리하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홀딩하고 진행해야 될 때니까 이걸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괜히 마음이 들뜨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지금 뭐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좀 속 시원한 날이 지난 3, 4거래일 혹은 5거래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숏포지션은 지금까지 해보시면 아시겠죠. 좋은 날은 굉장히 짧고요. 또 암울한 날이 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좀 차분하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 그 처음 오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 영상 채널은 이게 뭐 어디 뭐 제가 샀다 팔았다 뭐 해라 뭐 리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의 뭐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뭐 제 거를 보면서 제가 하는 거를 제 말을 듣고 따라해서 뭐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셨으면 빨리빨리 나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돈 벌어드릴 능력이 없어요. 돈은 여러분들이 직접 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와 어떤 뭐 여러분들의 뭐 어떤 뭐 홀딩, 뭐 버팅기 능력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께 그 어떠한 도움도 직접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다 같이 실력을 좀 높여가자. 요 정도의 취지로 지금은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좀 그런 부분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단타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관심도 없고 할 줄 몰라서 그래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단타를 잘했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 녹화하고 있지도 않죠. 매일매일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벌어갖고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지 왜 지루하게 이걸 계속 홀딩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죠? 매매는 저는 못해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 코스닥도 그죠? 하락 잘 진행 중이니까 제가 여기다 대고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대략적으로 오늘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 물론 전저점까지 목표치를 열어놓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긴 한데요. 코스닥 150 현물지수입니다. 전저점까지 목표치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중간에 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점 정도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오늘 저가가 1230인데 1230 자리에서 일단 한번 뭐가 툭 걸렸습니다. 그죠? 1230 부근에서 약간의 지지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한 뭐 1200 정도 가면은 이제 진짜 무거운 지지선이 있는, 진짜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락 추세 중이고 뭐 그렇긴 하니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그죠? 좀 찬물 끼얹는 이야기 좀 많이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분명히 지금 이건 보조지표로 보나 혹은 보조지표가 아니고 그냥 뭐 차트를 보나 다소 이거는 좀 속도가 빠르고 좀 과합니다. 슈팅기가 조금씩 좀 나요. 뭐 예를 들면은 RSI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이런 지표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다?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하라고 잘 보자라고 말씀드린 포인트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거래량, 그죠? 그리고 코스피 풋옵션, 개인 순매수 수량, 그리고 환율의 오버슈팅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당장 급반등한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엔 조금 더 슈팅기 아래쪽으로 조금 더 슈팅 혹은 원달러 환율을 위쪽으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어떤 건전한 의미의 하락, 건전한 의미의 원달러 환율 상승이 아니고 슈팅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좀 지나치게 좀 빠른 감이 없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 1245원이라는 워낙 중요한 자리를 너무 시원하게 돌파한 차게 갖고 분명히 이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쉬어가거나 지지력을 재차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사실 아침에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지금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 테스트라고요. 지지력 테스트 4175, 13000 지지력 테스트입니다. 지지선이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숏포지션을 추가해야 돼요. 좀 그죠? 그거 아닐 수 있죠. 이게 붕괴되는 걸 확인하면은 4175가 완전히 2, 3거래일에 걸쳐 싸웠는데 붕괴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한 숟가락 숏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지지선에 어젯밤에 처음으로 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단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여튼 잘 보자, 지지력 싸움을 잘 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지켜보고요. 오늘 밤에도 4175 붕괴되고 오늘 밤에도 13000이 붕괴가 돼서 그렇게 시원하게 마감을 하면, 그러면은 또 한 숟가락 얹으시든지 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에 걸쳐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중요한 지지선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 지금 4175라는 자리, S&P 이 자리와 나스닥 13000이라는 자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하락 포지션,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에 시동을 건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 라인을 깨게 되면 완연한 하락 추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차량 운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1단, 그죠? 지금까지는 1단이에요. 근데 이 선을 붕괴가 되면은 이제 기어가 2단으로 바뀌면서 약간 더 탄력적인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라인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고요. 이 라인들 테스트가 완전히 이제 우리 포지션에 맞게 그 싸움이 완전히 끝나서 저 라인이 붕괴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완전히 이제 뭐 편안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긴장하고 잘 봐야 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죠?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 마감하고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숏포지션에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오늘 밤에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인가 하여튼 언제쯤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아마존인가 하여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속도가. 걔네들 실적을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국제유가 100달러 지지력 싸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는요.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너무 상승 속도가 좀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 밤에 일단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르게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네요. 빅스 하나만 참 보자면요. 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빅스 같은 경우는 이 단기 투자 상품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빅스지, 이거 옵션이에요, 옵션. 옵션 같은 경우는 이 하루하루의 어떤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옵션, 이 빅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초고수의 영역입니다. 이런 상품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대고 이걸 오늘 팔고 내일 팔고 뭐 내일 다시 매수하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감히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런 상품을 갖고 보통 추세적으로 이렇게 잘 끌고 가는 사람은 없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전고점의 중요한 저항 자리가, 물론 지금 여기도 중요한 저항이긴 한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한 36, 37. 오늘 밤에도 솔직히 미국이 조금 더 폭락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미국이 오늘 밤에도 폭락하는 건 솔직히 별로 하방 포지션에 그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빅스 얘기하다 일로 넘어갔는데, 빅스 같은 경우는 이게 확인을 하고 팔고 싶으면은 여기 지금 34에서 일단 저항 받았잖아요.
34부근에서 한 2, 3거래일 정도 버티고 더 이상 못 가는 걸 확인하고 파는 게 어떤 추세 매매 뭐 이런 관점에서는 그게 정석일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 시세를 줬으면 적당히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 시세를 줬으면 또 다시 한번 쭉 내려오긴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아마 보통 내려오는 게 보통이긴 한데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갑자기 2020년 3월처럼 그 뭐 갑자기 어떤 뭐 전염병이 난다거나 갑자기 시장이 미쳐 돌아가 갖고 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하거나 그럼 이제 여기서 갑자기 80까지 다이렉트로 쏠 수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는 조금 적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 좀 쉬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단기간에 지금 20에서 34 거의 요 정도 부분까지 한 거의 3거래 4거래만 이 정도 시세를 줬으면 그만 박수 칠 때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워낙 선수의 영역이라 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 계좌의 또 비중도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몰빵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밤에 다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뭐 그냥 좀 개겨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쯤 했으면 충분히 박수 칠 때 그만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